아마존은 최근 보안이 강한 부서에서 북한 침투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의 한 미국인 외부 직원이 회사 보안팀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좋은 직원이었고, 아니, 정말 뛰어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마감일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불평도 하지 않았으며 휴가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의 고용주는 바로 북한 정부였습니다. 그는 미국인은 아니었지만 억양, 서류, 계좌, 주소, 이력서까지 모두 미국인처럼 꾸밀 수 있었고, 어머니가 만든 미트로프와 리틀리그 야구 얘기도 준비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작은 디테일,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점만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의 손을 뻗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북한 남녀가 하루 10시간 1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미국과 대기업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각 단말기는 원격 데스크톱 도구를 사용해 미국에 있는 노트북에 접속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디지털 흔적은 2024년의 애플파이만큼이나 미국적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북한인들이 원격 근무자 급여 명단에 오르려 약 1800번 시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 사기꾼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는 한 그들을 찾는 것은 디지털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존 사기꾼이 어떻게 정체가 드러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고 수백 통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링크드인을 통해 당신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력서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당신은 아주 좋아 보이고 완벽하게 적합하며 그들은 당신에게 한 달에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싶었게 합니다. 정말 좋은 제안처럼 들리죠. 바로 이런 일이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에게 202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40 중반이며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화라는 남자가 링크드인에서 그녀 프로필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에 있는 직원들 간의 업무를 감독해줄 미국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엄청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이 코딩 과정을 마쳤지만 전문 기술 경력은 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크리스티나를 길들이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과제를 주며 보수를 지급한 뒤 사라졌습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보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연락해 더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에 노트북 몇 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직원들이 원격으로 그 노트북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한 대를 운영할 때마다 한 달에 100달러를 받을 수 있었고, 그가 보낸 12대를 모두 운영하면 한 달에 거의 5,000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이 이제 막 북한의 자산, 즉 사이버 수사관들이 노트북 농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이 그 단말기에 앉아 미국 개발자인 척하며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획은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며 이 자금은 곧바로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원들이 미국 기업 컴퓨터에 접근해 해커에게 넘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은 약 4,000명의 노동자가 미국 여러 도시에 분산되어 활동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서버 관리자, 계약 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위장해 기업에 침투하며 조용히 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를 김정은 정권에 넘기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기기가 온라인에 연결되면 조종자는 미국 IP로 접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다크웹 마켓에 접속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는 수백만 개의 도난당한 신원 정보,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전체 이력서 기록까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미국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현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원이나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데 이를 뮬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돈을 이동시키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일부 수수료를 받습니다. 사법당국이 물어도 그들은 신원 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5만 달러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미국인이 2024년에 겪은 것처럼 돈 세탁 공모로 연방교도소에서 3년 10개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인들은 뮬 계좌와 도난 데이터로 은행 앱, 암호화폐 지갑, 선불 서비스 결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하며 여기서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한 모델은 신분 확인용 얼굴 사진을, 다른 모델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처럼 보이는 링크드인 프로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아마존이 침해당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스폰서 Syntra.i에 감사드립니다. 반복 작업, 게시, 정리, 답변, 요약 등 팀원이 필요하다면 신트라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AI 도우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며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가상 팀원으로 항상 작동합니다. 저는 카시에라는 고객 지원 도우미로 이메일 답장 초안 작성, 업무 정리, 소통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카시에가 할 수 있는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카시에는 항상 깨어있는 지원 전문가로 곧 가장 신뢰받는 팀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게 단순한 챗봇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 12개 이상의 도우미가 들어있어서 다양한 작업을 한 번의 클릭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죠.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신트라 AI, The Infographic Show, 방문 또는 코드 The Infographic Show 입력 시 전 플랜 i% 할인과 며칠간 환불 보장이 제공됩니다. 바쁜 업무를 줄이고 싶다면 Sintra.nota를 확인하고 코드 The Infographic Show를 사용해보세요. 이런 가짜 직원들이 채용된 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바로 화상통화입니다. 그들은 아프다거나 인터넷이 안 좋다는 핑계로 통화를 완전히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화상통화를 해야 할 땐 농장 노트북으로 해상도를 낮춘 가상 카메라를 써 카메라를 끌 핑계를 만듭니다. 이들은 사내 메시지 게시판도 실행합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누군가가 사생활을 캐묻기 시작하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작된 사진,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죠. 한 명의 사기 취업자가 직장을 얻을 때마다 그들을 지원하는 6명의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은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또 다른 한 명은 이력서를 부풀리기 위해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 일이죠. 이들은 북한 정보기술 사기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여러 원격 직업을 동시에 맡아 처리합니다. 이들은 연간 60만, 80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능하고 효율적인 직원들이지만 승진을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배경에 머물며 제3자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고 현금과 정보만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종종 너무나도 능력이 뛰어나서 친구들을 새로운 자리에 추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미국 내 북한 정보기술 인력 증가 외에 부정한 노트북을 호스팅할 미국인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은 프리랜서, 아프워크 등 원격 근무 플랫폼에 미국인만 지원 가능이라는 일자리를 올립니다. 이런 구인글은 원격 노트북 관리를 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 조건은 노트북 둘 공간, 전원 관리, 냉각 및 안정적 와이파이 유지입니다. 미국인 중 그런 일을 자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티나 체프먼은 평생 저임금 일만 하다가 이제 월 5,001만 1천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북한의 사이버 전쟁 기계에서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을 받았다면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FBI 요원들이 집에 왔을 때 크리스티나 체프먼은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녀는 팀을 꾸리고 있었고 그녀의 조수들은 아주 공손한 남자들이 거실에 쌓여있던 90여 대의 노트북에 대해 묻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걸 지워 중화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노트북 한 대로 다니엘을 사칭한 사기꾼이 NBC 유니버설에서 1년간 12만 1천 달러를 벌었다고요. 총 68개의 신원, 이 크리스티나의 기기를 통해 사용되었고 309개의 미국 회사에서 일하며 약 11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북한 정권을 위해 그들은 미국 총무청, 연방보국, 국토안보부 일부,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까지 침투했습니다. 북한인 한 명은 항공우주 제조업체에서, 다른 한 명은 보험회사, 하얏트 호텔, 자동차 제조사, 고급 소매체인, 텔레비전 네트워크, 아마존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아마존 작전 배후였습니다. 이상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아마존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존 원격 정보기술 직원이 시애틀 본사 접속 시 컴퓨터에서 미세한 키 입력 지연을 경험했습니다. 몇 밀리초 차이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세한 지연으로 그 직원이 지구 반대편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칭자는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아마존은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조치하지 않고 그의 이력서와 지원서를 확인해 다른 이력서와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일했던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나 같은 해외 컨설팅 회사에 다녔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직장들은 거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영어가 약간 어색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관용구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네 사용이 어렵습니다. 아마존처럼 수천 명을 외주로 고용하는 대기업은 작은 실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아마존이 운이 좋았지만 다음엔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운이 나빠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징역 102개월과 약 17만 7천 달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미국인들에게 배신자라 불리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지만 사실 운이 좋지 않았던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술보안 회사인 No Before, No Before에서 북한인 사칭범이 적발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를 보호하는 기업 내부에 침투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보안 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정말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사칭범이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우려됐고 이 사람은 보안 관문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통과했습니다. 채용 공고 게시 후 이력서 수집, 면접, 신원 조회, 추천인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사칭범은 결국 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회사는 그에게 맥북을 배송해주고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노트북이 미국 호스트에 도착하자마자 악성 코드 흔적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사칭범은 곧 해고됐지만 노비폴의 임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인사팀이 이 사람과 영상 인터뷰를 4번이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원서 사진과 똑같이 생겼고 모든 검증과 신원 확인도 통과했습니다. 사진이 일치한 이유는 AI로 본인 얼굴에 맞게 보정했기 때문입니다. FBI 개입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북한의 어두운 방에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일이 힘들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거짓말해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모든 건 최고 지도자와 핵무기로 갑니다. 정보기술 노역장 노트북 농장은 어디에나 있으며 북한과 중국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2, 2023년 38, 세 테네시 남성 이 사기꾼 한 명당 약 25만 달러를 버는 노트북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미국 법무부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랩진 도메스틱 에네이블러 이니시에티브로 체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컴퓨터에서 활동한 많은 사기꾼이 중국 출신임을 밝혔습니다. 베이징은 미국 기업에 침투할 정보기술 인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9 새 청왕궁이 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합법적으로 연구개발 직업에 종사하다가 영업비밀 절도로 2025년에 체포됐습니다. 광궁은 중국 공산당에 몰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핵미사일 탐지, 탄도 극초음속 무기 추적,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열추적 미사일 회피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결코 공유할 의도가 없었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지하 사무실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격을 갖췄고 자신의 일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도 적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리네이딩은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미국과 AI 경쟁 중인 중국 기업 2곳에 영업 비밀을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중국계 미국인 기술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 혁신 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세계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미국 정보를 적대국에 빼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노벨륨이 2019, 2020년에 대규모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라윈즈 해킹에서 이들은 오리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 러시아가 미국 정부와 기업 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하게 했습니다. 2025년에는 원격 근무 일자리가 2020년보다 3배 늘어나 숨은 의도의 채용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자리의 15%가 원격 근무로 팬데믹 전 4%보다 증가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을 좋아하며 4%는 재택근무가 더 행복하다고 했고 절반은 급여가 적어도 원격 근무를 원했습니다. 많은 고용주가 저렴한 인건비에 생산성을 기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격 근무자들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만큼 또는 더 많이 일하며 이로 인해 원격 근무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밖 노트북은 또 다른 열린 문과 같아 이를 노리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게 정답은 단순한 신원 조회나 더 나은 면접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타이핑하는지,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언제 시스템에 접속하는지, 어디서 접속하는지 등을 감시하는 여러 단계의 행동 모니터링 도구가 답입니다. 아마존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이력서의 이면을 살필 수 있는 고급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기업들은 제로 트러스트 인증 도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신원 조회와 다중 인증은 이미 대부분 회사에서 표준입니다. 누군가가 채용된 이후에도 그들의 권한은 그들이 누구라고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행동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벤더, 제3자 원격 근무 플랫폼도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심층 영상 면접만으로도 대부분 사칭자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요 도시에 직원을 배치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AI가 많은 걸 위조해도 인간을 위조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이 방어를 강화해도 공격자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응할 것이고 공급망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릴 것이며 신원을 훔치는 대신 신원을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수개월간 온라인 기록과 사회적 연결, 연습된 개인정보로 단순 신분증이 아닌 가짜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아마존은 밀리초 지연으로 침입자를 잡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사기는 항상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던 순간들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